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수업 여러 개 듣는 분들은 조금 노래가 중복이 되죠. 근데 제가 수업에서 맨날 다른 노래를 트니까 어느 수업에서 뭘 들려줬는지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요새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업 그냥 한 노래 틀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수업 또 이제 다른 노래 하나 틀고 이렇게 그냥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오늘 똑같은 노래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미카라는 가수의 해피엔딩이라는 노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각설하고, 궁금한 분들은 이따가 만약에 뭐 시간이 된다면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떼창 버전이 있어요. 떼창 버전.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했을 때 저는 요 영상을 통해서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떼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해피엔딩이라는 노래를 막 관객들이 떼창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아마 웹엑스로 들으면 좀 소리가 깨질 텐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보세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어, 그리고 목요일 수업을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수업 휴강입니다. 제가 학회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휴강을 하는데 우리는 수업을 좀 많이 못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녹화로 대체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수요일에 할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이거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자유롭게 보세요. 근데 내일 하여튼 목요일에 하려고 했던 이거 요 녹화 강의 요거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랑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는 내용이랑 이어서 하는 거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수업이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이란 말이에요.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인데 앞에 신호 처리가 붙어요. 신호 처리. 그래서 약간 신호 처리적인 측면도 수업에서 다루긴 다룰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되는 오늘 수업이랑 요 수업이랑 요거 두 개에서 다루는 게 약간 신호 처리랑 관련이 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호 처리를 아주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오늘 퓨리의 변환을 하고 다음 시간에 디지털 필터를 할 거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뭐 다른 수업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인공지능 학과잖아요. 인공지능 학과인데 저는 사실 전공이 뭐였냐면은 기계공학과였어요. 저는 학사도 기계공학이고 박사도 기계공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 하다 보니까 여기 교수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좀 약간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AI 관련한 것도 있고, 이제 원래 전공이었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약간 로봇 관련한 거, 저는 로봇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에서는 요 내용을 다루고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이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죠. 아니, 여기 있는 내용을 주로 쓰죠.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여기 있는 내용을 쓰지만 그래도 제가 기계공학 전공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아주 가끔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커버를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전공을 해서 뭐 퓨리의 변환이나 디지털 필터에 대해서 들을 일이 아마 살면서 없을 거예요. 살면서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 그래도 약간의 이득이라도 보게 해주려고, 이거 다른 데서는 못 듣는 내용이니까 조금이라도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가지고 온 게 뭐 퓨리의 변환이랑 디지털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리의 변환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디지털 필터는 진짜 볼 일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AI나 머신러닝에서 진짜 나올 일 없을 텐데 요거를 조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뭐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짧은 버전으로. 원래 디지털 필터라고 하면은 요게 한 학기짜리 수업이거든요. 보통 뭐 학부 4학년 아니면은 뭐 석사 과목 그렇게 나오는 한 학기짜리 수업인데, 그래도 제가 옛날에 신호 처리 좀 한다고 해가지고 뭐 신호 처리 수업도 많이 듣고 디지털 필터 수업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제가 딱 1시간 버전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들고 와 볼게요. 하여튼 뭐 그런 잡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은 휴강이고요. 목요일은 휴강이고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시작을 해보죠.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이랑 결국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호라고 하면은 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시퀀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연속된 값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퀀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게 확률적인 특성을 따지면은 이제 확률 변수의 시퀀스 버전인 뭐 랜덤 프로세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신호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신호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 가로축이 시간이 되죠. 시간 내지는 샘플이 되죠. 우리가 그 생체 신호를 예를 들면은 그때 샘플을 수집할 때마다 뭐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연속된 값들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수집한 시간까지 기록을 같이 하면은 이제 가로축을 시간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 뭐 시간을 모른다 쳐도 뭐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온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인데 요거를 뭐 이제 연속된 신호로 측정을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모양이 생기겠죠. 뭐 사실은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져 있지만 뭐 그게 아주 촘촘하게 돼 있으면은 뭐 연속된 신호를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하게 된 그런 신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신호는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요게 지금 예를 들자면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 이 신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호가 우리가 측정을 한 이 신호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얘를 주파수 대역에서 볼 거예요. 주파수 대역에서 얘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퓨리에 변환을 하고 또 주파수 대역에서 뭔가 좀 손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디지털 필터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본다는 게 무슨 의미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퓨리의 변환이 무엇이며 퓨리의 변환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좀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sin 2파이 t라는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몇 초일 때가 되죠? 여기 한 번의 주기가 반복이 될 때 몇 초가 되죠? 여기 2. 여기서 여기 t에 얼마가 들어가야 한 바퀴가 돌죠? 그죠? 1이죠. 여기 시간이 1초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파이 t라고 들어가면은 1초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얘는 우리가 주기를 1초라고 말을 해요. 1초에 한 번 출렁거리죠. 또는 주파수가 1헤르츠라고 말을 해요. 1초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헤르츠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퍼세크예요. 퍼세크. 단위 없이 퍼세크.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 1헤르츠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요거를 조금 늘려서 여기를 4파이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반으로 압축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2배로 늘어날까요? 이렇게 압축이 될까요? 쭉 늘어날까요? 압축이 되겠죠.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한 바퀴 돌 때가 0.5초로 바뀔 거예요. 그럼 사인 4파이 얘는 주기가 0.5초가 되고 주파수는 2Hz가 돼요. 1초에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주기랑 주파수는 역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고쳐 놓을게요. 2파이t일 때는 요렇게 되고, 그래서 사인 함수가 뭐 요렇게도 있고, 뭐 주파수가 커진다. 주파수가 커진다는 거는 요게 점점 이렇게 촘촘한 신호가 된다 라는 말이 되죠. 반대로 주파수가 낮아진다, 저주파수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천천히 한 번 반복이 될 때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반복이 안 되는 그런 신호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오렘은 있다 하고, 퓨리에 시리즈부터 봅시다. 퓨리에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 시리즈라는 뜻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급수예요. 급수. 요새 고등학교 때 급수 배우나요? 무한급수 이런 거 배우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급수. 근데 그 중에서도 퓨리에 시리즈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거 저 컴퓨터 비전 시간에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어떤 임의의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함수냐면은 피리오딕한 함수. 뭔가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함수. 그게 꼭 사인이든 사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사각 함수도 해당이 돼요. 요거 주기 함수죠. 요것도 주기 함수고, 뭐 이것도 주기 함수예요. 그러니까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피리오딕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퓨리에 시리즈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피리오딕 함수는 뭐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예요. 어떤 임의의 피리오딕 함수가 와도 그거는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가 퓨리에 시리즈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요런 거, 요거 지금 사각함수잖아요. 사각함수. 파란색의 사각함수가 있는데, 이게 사인 함수를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되지만, 요렇게 근사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빨간색에다가 또 이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사인 함수, 원래 여기 본체, 요 빨간색 사인 함수 본체에다가 다른 주파수의 사인 함수를 또 합치면은 요렇게 돼요. 또 다른 주파수의 사인 함수를 또 합치면은 조금 더 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 사인 함수를 늘려가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함수, 이렇게 진짜 막 디스크리트하게 뚝뚝 떨어지는 사각 함수인데, 걔를
사인과 코사인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퓨리에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또 뭐 예시가 뭐 나온 게 없나? 요런 거 볼까요? 이제 점점 사인 함수를 더 많이 써가면서 얘를 근사를 하는 거죠. 하나만 쓸 때, 두 개만 쓸 때, 세 개만 쓸 때, 네 개만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를 점점 늘려가면은 저 함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이거를 무한급수, 무한항급수, 뭐 사인을 무한대 개를 사용을 하면은 저 파란색의 지금 같은 경우는 삼각형 모양의 함수죠. 저거를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좀 처음 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피리어딕이라는 말도 약간 이제 좀 약하게 그냥 적당히 그냥 흘려드릴게요. 어떤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신호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사인 함수의 합으로 어떤 주어진 신호를 우리가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신호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여러 가지의 사인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 사인 함수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하나의 주파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주파수 대역의 사인 함수들을 막 이렇게 짬뽕을 시키면은 어떤 신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뭘 들어볼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파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진폭, 영어로는 매그니튜드, 그리고 위상차, 뭐 페이즈, 내지는 페이즈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뭐 요런 사인 함수도 있지만, 뭐 요런 사인 함수도 있고, 뭐 이런 함수도 있고, 주파수가 다르다는 건 요게 달라지는 거죠. 사인 성분에. 진폭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런 사인 함수도 있지만 요런 사인 함수도 있죠. 그 사인이 원래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만 왔다 갔다 하는 함수지만, 그 폭이 커지는 거, 그 왔다 갔다 하는 폭, 그 최고랑 최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폭이 낮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린 이 함수들은 주파수는 동일하죠. 주파수는 동일하지만 진폭, 매그니튜드가 다른 사인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페이즈 시프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인 2파이 t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인 2파이 t 플러스 뭐 한 요거에다가 0.5파이를 옮겨볼까요? 0.5파이를 옮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0일 때 얼마가 되지? 0.5파이가 되는구나.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잠깐만. 헷갈려.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한 바퀴 돌 때 여기 요 함수였잖아요. 요 함수였는데 얘가 요쪽 방향으로 0.5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죠. 0.5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될까? 한 4분의 1 정도 이동한 거죠. 4분의 1초 정도.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인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갈 때가 한 바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0에서 2파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사인 함수인데 그 위상을, 그 각도를 살짝 옮기는 게 페이즈 시프트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약간 뒤로 당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페이즈 시프트는 크게 뭐 0도에서 2파이 사이밖에 안 되죠. 내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의 각도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면은 그냥 한 주기만큼 이동을 하는 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크거나 작은 페이즈 시프트는 사실 그냥 다시 겹쳐버리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를 쓰는데 어쨌든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네, 맞아요. 주어진 신호에 대해서 X축, 시간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게 페이즈 시프트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신호가 있는데 요거 컴퓨터 비전에서 했었죠. 컴퓨터 비전 듣는 분들은 이미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 신호가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요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시간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t가 1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여기가 플러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함수가 될 건데 얘를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결국에 뭘로 나타난다? 요거보다는 인테그랄을 써볼게요. 인테그랄을 써보자.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요렇게 프리퀀시 F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건 아니야. 썸으로 표현을 할게요. 얘가 진폭 요렇게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인 함수들의 합이 될 거고 그 사인 함수들이 뭐가 되냐면은 막 주파수를 서로 달리하는 그런 사인 함수들일 거예요. 일단 위상차는 빼고 생각합시다.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신호를 우리가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주파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사인 함수들을 그거에 대한 적당한 진폭을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마침 그 중에서도 딱 사인 함수를 딱 한 개만 사용하면 표현이 가능하죠. 그때 진폭은 10이고 그때 주파수는 뭐 1Hz가 된 거죠.
정확히는 여기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뭐 2파이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여기 앞에 주파수가 곱해진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쵸? 원래는 이 퓨리의 시리즈에 따르면은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마침 그 꼴이 간단해서 딱 요거 하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지금은 시간에 대해서 써놨지만 얘를 주파수 대역에서 그려볼게요. 주파수 대역에서 뭘 그리냐면은 진폭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1Hz라는 주파수에서 진폭이 10인 요거 딱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에서 그린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된대요. 근데 그 합을 구성을 하는 그 사인 함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1Hz짜리 사인 함수에다가 진폭을 10을 곱해서 표현을 하면 된대. 그러니까 시간 대역에서 요렇게 그리는 거나 주파수 대역에서 요렇게 요거 하나를 찍는 거나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Hz, 그러니까 사인 2파이 t를 말하는 거죠. 사인 2파이 t를 10을 곱해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돼요. 만약에 여기 주파수 대역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10Hz 대역에 진폭이 1인 요런 게 하나 또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걔의 이 타임 도메인, 시간 도메인에서 얘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얘는 일단 동일하죠. 그거랑 10Hz면은 사인 20파이 t죠. 20파이 t면은 이거 0.1초마다 반복이 되니까 10Hz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매그니튜드는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뭐였겠어요? 요거니까 아마도 요 함수 얘가 지금 요렇게 생겨 있죠. 그리고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아마도 뭐 엄청 많이 반복을 해야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랑 요 함수의 합이 될 테니까 아마도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빨간색 시간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생긴 함수를 실제 꼴을 봤더니 요렇게 1Hz짜리 성분이랑 10Hz짜리 성분이 두 개가 섞여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이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을 하겠다. 주파수, 각각의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여기 딱 점이 딱 두 개가 이렇게 찍힙니다. 1Hz 대역에서 매그니튜드가 10짜리인 사인 함수가 하나 있고 10Hz 대역에서 매그니튜드가 1짜리인 사인 함수가 하나 섞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점 두 개 빵빵 찍히는 게 결국 뭐예요? 타임 도메인으로 가면은 요렇게 해석이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요렇게 생겨 있는 함수를 주파수 대역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 될랑말랑하죠? 어때요? 좀 지금까지 괜찮다. 너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할만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조금만 더 나가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시간 도메인에서의 어떤 함수가 있어요. 시간 도메인에서의 어떤 함수가 있어서 걔를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고 요거는 주파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가로축, 여기 나온 이 가로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변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퓨리에 변환이라고 해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할 거예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엔 뭐 하는 거냐면은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저기 원래 시간 도메인에 있던 함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을 하고 주파수 도메인에 있던 거를 다시 뭐 시간 도메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게 뭐냐면은 딱 유니크하게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함수 ft가 있으면은 걔를 유니크하게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는 주파수 대역의 함수 라지 fu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다. 어쨌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퓨리에 변환을 해서 얻어지는 이 주파수를 입력으로 하는 요 함수는 사실 복소수로 표현이 돼요. 복소수로 표현이 돼서 얘는 크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얘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복소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주어진 시간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있으면은 걔를 주어진 주파수 u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페이즈 시프트도 그릴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매그니튜드 뭐 u에 대한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뭐 주파수 u에 대한 매그니튜드 뭐 ut가 있겠죠. 더하기 뭐 페이즈 u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의 시리즈를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사인 함수를 여러 개를 써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달리 해가면서. 근데 주파수가 달라질 때 그때그때 페이즈 시프트도 적당히 해줘야 될 거고 또 매그니튜드도 적당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즈랑 매그니튜드를 적당히 바꿔가면서 프리퀀시를 U를 이제 필요한 만큼 쭉 변해가면서 바꿔가면서 그거를 다 더하면은 얘를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가 얻어져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다시 원래 함수를 복원을 할 수 있죠. 또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은 계산을 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얘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퓨리의 변환이고 반대로 가는 게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한참 배워야 되는 거를 지금 엄청 가로질러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근데 뭐 요 정도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퓨리의 변환을 할 때는 요런 식을 풀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주파수 u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하려면은 요런 걸 곱해요. 요런 걸. 요게 사실 뭐냐면은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허수거든요.
허수를 여기 전체 ft 결국엔 이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막 ft가 있어요. 거기에다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뭐 일정한 주파수의 사인을 곱해봐요.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요. 그러면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도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고 사인도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기 쓰여져 있는 식은 사실 그겁니다. 요게 사실은 허수부고, 허수가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에 뭐 리얼 파트랑 이매지너리 파트를 가져와서 매그니튜드를 구해야 되고 페이즈를 구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결국에는 뭐가 얻어지냐면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이제 주파수 u에 대한 함수예요. 주파수 u에 대한 함수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시간 도메인에서 어떻게 임의로 표현이 된 ft라는 게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이제 u, 프리퀀시 u에 대해서 이제 매그니튜드도 어떤 함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페이즈는 이제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 사이거든요.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또 뭐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그니튜드랑 여기에 있는 페이즈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 대역을 쭉 다 더해가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프리퀀시 대역을 매그니튜드는 곱하고 페이즈만큼은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다 더하면은 다시 이 신호를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매그니튜드 그림이랑 페이즈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퓨리의 변화는. 여기까지 좀 괜찮아요? 뭐 질문 있나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함수를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알아야지 그 적절한 그 사인 함수 베이시스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베이시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필요하고, 결국에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시간 도메인에 있는 어떤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파수 대역. 뭐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일단 그렇게 크게 정보 손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변환을 하는 게 막 변환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고 막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는 아니라서 그냥 보통 한 방향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손실도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가 도움이 되는 예인지 도움이 안 되는 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지 말까? 이거 컴퓨터 비전에서 했던 얘긴데. 그 옛날에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퓨리의 변환 하면서 그 세탁기 예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제 비전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세탁기 예시가 도움이 되나요? 누구 채팅에 써줄 사람?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해하는데 도움 돼요? 세탁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탁기나 탈수기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세탁기나 탈수기가 있는데, 세탁기나 탈수기가 막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그 세탁기가 흔들리는 그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매그니튜드. 이거를 보통 로그 스케일로 그리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세탁기 안에, 세탁기나 탈수기 안에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통 안에 빨래를 이렇게 그 이분하게, 뭐라 해야 돼? 그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한쪽에 쏠려 있게 되면은 얘가 돌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돌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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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파수가 저주파 영역에서는 그냥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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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주파수가 이제 세탁기 점점 빨리 돌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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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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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쿵쾅 쿵쾅. 요렇게 올라가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 해요? 공진 주파수라고 하죠. 딱 그 매그니튜드가 증폭이 되는 주파수 대역이 딱 나와요. 근데 공진 주파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매그니튜드가 점점 줄어들죠. 왜 빨리 돌면은 쿵쾅쿵쾅쿵쾅 하다가 다시 휘리리리리리 하면서 그냥 중심 잡아서 돌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그니튜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거 너무 기계공학적인 표현인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주파수 대역에서 해석을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얘가 회전할 때 흔들리는 거를 막 타임 도메인에서 막 측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퓨리에 변환을 해서 보면은 아마도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어디서 할 거냐면은 생체 전기 신호에다가 퓨리에 변환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번 파이썬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오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안 뺀 겁니다. 이거 다른 수업 내용이에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오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샘플링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예요. 디스크리트한 샘플링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때그때 값들을 측정을 해서 얘를 분절된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분절된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적어도 만약에 얘가 100Hz의 신호라면 적어도 샘플링은 얘의 2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배로 샘플링 하면은 뭐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이렇게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Hz의 신호가 있는데 100Hz의 신호가 여기 있는데 200Hz로 샘플링을 하면은 요렇게 일어나요. 적어도 이 주기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느리게 하면은 우리가 원래 신호를 충분히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샘플링을 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Hz로 샘플링을 했어요. 여기 안에는 최대 50Hz까지만 유효하다. 여기 안에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을 100Hz로 했으면은 이거는 50Hz 이상의 신호는 이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거다. 50Hz까지는 제대로 측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만 써먹을 수 있다. 50Hz 이하로만 써먹을 수 있고 이 샘플링 주기의 반토막까지만 쓸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전도 신호는 알려져 있기로 주파수 대역이 어느 정도냐면은 10에서 500Hz 정도예요. 뭐 얘기하는 데 따라서 다른데 여기가 1이 되기도 하고 한 30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여기도 좀 줄어들면 한 300 정도로 줄어들지만 대충 한 10Hz에서 500Hz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신호가 근전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보통은 1kHz 이상으로 해야 돼요. 얘까지 다 제대로 얻으려면 샘플링을 적어도 1초에 1000개 이상은 얻어야 돼요. 킬로헤르츠 단위로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지 제대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야 신호가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파이썬으로 가봅시다. 파이썬으로 가봅시다. 쉬었다 갈까요? 오늘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쉬었다 갈까요? 바로 갈까요? 채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바로 해도 괜찮아요? 그럼 바로 할게요. 나는 얘기하는 사람 따라서 갈 거야. 신호 처리야 머신러닝. 요거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데이터 불러와서 총 6개 채널이 있었죠. 6개 채널이 있었는데 한번 실제 이 타임 도메인의 이 신호를 한번 퓨리에 변환을 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네들이 주파수 대역으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예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FFT 하는 이 함수는 그냥 우리 고민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여기 FFT FT는 퓨리의 변환이에요. 퓨리의 변환인데 앞에 F가 하나 더 붙은 거는 Fast 퓨리의 트랜스폼이에요. 이거 뭐 알고리즘적으로 퓨리의 변환 계산하는 거를 좀 빨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어느 뭐 라이브러리나 패키지에 퓨리의 변환 들어있으면은 다 FFT거든요. 여기 보세요. 넘파이 안에 들어있는 FFT를 쓰죠.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임이랑 시그널을 인풋으로 주면은 뭘 계산을 해주냐면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리턴 빠졌네. 그래서 리턴으로 주파수,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딱 그냥 리턴을 합니다. 여기 계산한 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임의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생성을 할 건데 일단 샘플링 프리퀀시를 2kHz 2kHz로 샘플링을 하고 이제 인터벌은 그러면은 주기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0.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총 0.5초까지 신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t는 요렇게 만들고 x로는 우리가 뭘 만들어 볼까요? 그냥 해봅시다. 여긴 코사인으로 했네. 그냥 코사인 똑같이 따라 할게요. 뭐 사인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1Hz 짜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1Hz. 요거면 1Hz죠. 2파이t니까 1Hz예요. 매그니튜드는 1이죠. 요거랑 하나 더 넣어볼까요? 또 1. 아까 했던 것처럼 10Hz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t랑 x를 그리면은 어허 이게 왜 이렇게 0.5초니까 엄청 짧구나.
이렇게 1Hz로 반복이 되는 이렇게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10Hz로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이거를 한 0.1로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코사인 함수의 4분의 1 토막, 1Hz짜리의 4분의 1 토막이 들어가 있고, 10Hz짜리가 이렇게 5번이 들어가 있겠죠? 아니 5번이 뭐야, 2.5번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일단 섞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노이즈 안 섞고 T랑 X를 넣어서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로그를 쓸까? 페이즈는 안 그릴게요. 일단 매그니튜드만 봅시다. 아,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피크가 뜨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하나만 넣어볼까요? 하나만 넣어볼까? 요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요거 두 개 다 매그니튜드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로그를 취한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로그를 취한 다음에 20을 곱하거든요. 요거는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몇 데시벨을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매그니튜드에다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10짜리 로그를 취해가지고 20을 곱하면은 그거에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뭐 소리 같은 거 몇 데시벨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데시벨 단위로 그리면은 요렇게 생겼고, 그냥 데시벨 안 쓰고 그리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딱 피크가 하나 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여기 10Hz겠죠. 10Hz 대역에서 요렇게 매그니튜드가 하나 솟아 있고, 나머지 대역에서는 그냥 짠짠한 거죠. 여기 뒤에다가 한 100Hz를 넣어봅시다. 지금 샘플링이 엄청 빠르니까 100Hz도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은 여기 100Hz에 또 피크가 하나 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타임 도메인의 함수가 지금 10Hz랑 100Hz의 그 코사인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조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퓨리에 변환을 했더니 딱 여기에 떠 있죠. 요 피크가 두 개가 떠 있죠.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사실 매그니튜드만 보면 돼요. 페이즈까지 볼 일은 별로 없어요. 페이즈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뭐 스테빌리티 나오고 그래야 돼서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말고, 뭐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페이즈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페이즈 시프트가 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노이즈를 섞어볼까요? 여기다가 노이즈, 앞에서 만들어 놓은 랜덤 노이즈를 섞어볼게요. 그럼 여기 원래 있던 함수에 노이즈가 짜글짜글짜글하게 섞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보이죠. 주파수 대역에서 여기 원래 보이던 그 원래 함수의 모양은 좀 깨졌죠.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10Hz 대역이랑 100Hz 대역에 그 사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렇게 딱 피크로 보이죠. 노이즈가 막 랜덤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랜덤한 노이즈, 랜덤 노이즈는 모든 대역의 주파수가 다 들어있어요. 랜덤이라서. 랜덤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가 다 들어가 있고, 바이어스, 컨스턴트한 거, 그런 거는 0Hz에 떠요. 보통 여기 한번 0Hz에 한번 띄워볼까? 뜨나? 여기에다 한 0.5를 이렇게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 0Hz에 이렇게 피크 하나 더 뜨죠.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 텀이에요. 이거 딱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바이어스, 이게 주파수가 0인 사인 함수가 이렇게 컨스턴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어스가 있을 때는 여기 0Hz에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를 지우면은
다시 이렇게 0Hz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 SEMG를 한번 봅시다. SEMG를 볼 텐데,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해서 일단 딱 한 채널만 봅시다. 한 채널. 얘만 한번 볼게요. 얘만 한번 볼게요. 그럼 얘 F랑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죠. 이거 타임이랑 시그널이랑 이렇게 받으면 되고, 그림은 요거랑 똑같이 그려볼게요. 얘를 그냥 타임이랑 시그널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SEMG 신호는 요랬는데, 지금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샘플링을 2kHz로 했어요. 2000Hz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퓨리의 변환을 하니까 딱 1000Hz까지만 나오죠. 1000Hz까지만 나오고, 여기 0Hz의 피크가 뜬 건 뭐예요? 지금 바이어스가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딱 그 평균이 0이 아니라 0보다 살짝 떠 있어요. 바이어스 텀이 있어가지고 여기 0Hz에 살짝 피크가 떴고, 뭐 전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다 들어가 있죠. 0Hz부터 뭐 1000Hz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헤르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성분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게 되죠. 뭐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퓨리의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디지털 필터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주파수 대역에서 요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MG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Hz부터 500Hz까지가 SEMG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딱 요 부분만 딱 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주파수 대역에 있는 신호를 필터링을 해서 날려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SEMG는 어느 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까 나머지를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밴드 패스 필터, 특정한 밴드, 주파수 영역에서 특정한 대역만 통과시키겠다, 밴드만 패스 시키겠다라고 해서 밴드 패스 필터예요. 그럼 딱 우리가 명시한 주파수 대역에 있는 성분만 딱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밴드 패스 필터고, 예를 들어서 로우 패스 필터, 정해진 주파수가 있으면은 그거보다 낮은 대역만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한 주파수를 정해놓고 그것보다 클 때만 통과를 시키고 그것보다 작은 신호는 없애버리겠다. 하이 패스 필터를 보통 언제 쓰면 좋아요? 요렇게 바이어스 텀이 있을 때 여기 0Hz를 기준으로 하이 패스 필터를 한번 쳐버리면은 딱 바이어스 텀만 날아가고 나머지 주파수 대역은 다 살아있는 그런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이 패스 필터 쓸 수 있겠죠. 또 뭐 밴드 패스 필터가 있었던 것처럼 밴드 스탑 필터도 있어요. 특정한 밴드만 없애는 거. 그런 거는 언제 쓰냐면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데 60Hz의 노이즈예요. 60Hz짜리 노이즈. 여러분들 신호 측정을 해보면은 60Hz 노이즈를 만날 일이 정말 많아요. 그쵸? 뭐 형광등이 왜 형광등이 60Hz냐면요, 콘센트가 60Hz예요. 그 벽에 우리 꼽잖아요. 저기서 교류가 들어와요. 교류가 60Hz 교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벽에다가 꽂아서 쓰는 그런 기기들에는 보통 60Hz 노이즈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꼴이 나냐면은, 요거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요렇게 주황색 신호인데 60Hz로 엄청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이렇게 먹어요. 신호를 먹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신호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원래 파란색만 측정이 되면은 뭐야 이거 신호 잘 안 들어왔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FFT를 딱 해봤더니 여기 60Hz의 피크가 딱 떠있죠. 아, 이거 전원 노이즈가 들어왔다, 이거 콘센트 타고 노이즈가 들어왔구나,
이런 거 밴드 스톱 필터로 날려버리면 되죠. 60Hz 대역만 날려버리는 필터를 치면은 여기 파란색 신호에서 주황색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퓨리에 변환을 한다는 거는 타임 도메인의 신호를 프리퀀시 대역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거를 뭐 디지털로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터링을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엔 휴강이고요. 녹화 강의 보시면 됩니다.